Masikini moyo wangu umefanya nyama kwa bucha unateketea, roho yangu inataka toka, mzigo unanielemea, naso kama sipendi kuchiti, naogopa sana, wazuri ni wengi ila mi kwako tayari shakwama.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서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살고 있는 사람의 반발이 심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미얀마에는 또는 양곤에도 저런 위반 건축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현대화되면 저런 장면들을 수없이 보게 될 텐데 그 또한 정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요즘 갑자기 바빠져 영상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싱가폴 선사에서의 구입 요청도 갑자기 많아지고 중국 선사들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선장을 한 명 더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선장들은 1차 선원 선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 체력, 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 비상상황 대치, 경험치, 이전 선박에서의 업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받고 그 이후 인터뷰와 평가 과정을 거치고 검증 작업에서 합격한 선원들은 선사와 화상을 통해 인터뷰한 후 최종 합격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회사에 와서 수기로 이력서를 쓰기도 합니다. 가정에 PC를 갖추고 있는 곳은 보기 힘듭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노트북 정도입니다. 프린터가 있는 집은 더 찾아보기 힘들죠. 해서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은 복사집을 열어 월급의 몇 배를 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지금도 있나요? 문구점하며 팩스 보내주고 받아주고 복사해주는 집, 복사해서 재보내주는 가게. 미얀마에서는 문서를 만들어주고 복사하는 가게가 성업 중입니다. 주로 관공서, 운전면허 시험장, 대학가 주변이 주 대상층입니다. 일반 회사 외에는 프린트를 갖추고 있지 않아 대부분이 그런 가게를 이용합니다. 가맹점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있었습니다. 큰 돈은 되지 않아도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원 교대를 할 때 보면 한국과 일본의 방역 방식이 엄청 다릅니다. 예전에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LG만 있으면 되었던 것이 지금은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에서 교대하게 되면 미얀마에서 탑승 10일 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매일 체온 체크를 해서 사진 찍어 보내어야 하고 탑승 이틀 전에는 호텔에서 격리하고 최종 테스트를 하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인천 도착해서는 테스트와 격리하며 대기했다. 선박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항하기 직전 마지막 항구에서 선원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비자도 필요 없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양곤에서 하는 테스트가 전부이며 일본 도착해서도 테스트 없이 호텔에서의 2일 격리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으로의 직항이 없어 인천을 들렸다 도쿄로 갑니다. 12월 24일 미얀마 해군은 해군 창립 73주년을 기념하며 최근 미얀마 해군에서 건조한 군함과 순양함 총 6척과 러시아산 첫 잠수함을 전시하는 기념행사를 틸라와 해군기지에서 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소련 시대의 킬로급 잠수함을 미얀마에 제공했는데 분석가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인도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 레구 타운십에 556에이커 규모의 한 미얀마 산업단지 기공식
및 코리아 데스크 개원식이 12월 24일 열렸습니다. 2022년 완공될 예정이며 KMIC는 미얀마에서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의 신규 투자를 포함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미얀마로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사업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조만간 양자 무역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의 강은 총 길이 5,600km에 달하며 연평균 강수량이 2,500mm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에 보편적으로 수질도 좋은 편이나 석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먹는 물은 생수를 이용합니다. 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지하수를 마시기도 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4월에서 10월 사이 비가 집중되고 있고 건기에는 말 그대로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수력발전용 댐 공사를 시도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미얀마의 1등 투자국이기는 하나 국민의 감정은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주변국 대비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중 약 5% 수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수 91%, 가정용수 9%, 나머지 1%는 공업용수가 차지합니다. 또한 최근 기상변화로 얼마 전까지 우기였음에도 미얀마는 농사지을 물 걱정에 수력발전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양곤시 인구는 5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0여만 명만 물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인구의 40%만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곤시로 물 공급을 하는 대부분의 급수관로는 식민지 시절 약 1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파이프라인이 오래되어 위생 문제가 있을 것이며 정부는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더딘 진척을 보입니다. 앞선 수치는 단순 숫자이고 도심을 비롯해 중심지를 제외하면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편입니다. 양곤시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체 수돗물 중 염소 처리를 거치는 기율은 약 25% 정도에 불과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수돗물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하수라고 해도 한국처럼 깊이 파고 들어간 지하수가 아니라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지표수 성격이라 수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 물일 때는 모르나 받아놓은 물을 보면 까만 먼지 뭉치 같은 것이 서로 엉켜깔려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미얀마 생수 사업은 상업 중이며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신생 기업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0리터 생수 한 통이 500자 정도이고 배달료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정수기도 생각하지만 대부분 정수기로 공급되어야 하는 물이 수돗물 기준이라 지하수와는 거리가 있어 별 소용이 없고 해서 시장에서 여러 필터를 조립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때로는 물에서 비릿한 역겨운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물 때문인가요? 자잘한 피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쉽게 굼기도 하고요. 현지인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아직 적응되지 못한 탓일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물탱크 쓰기를 지향하고 직수를 권장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선 물탱크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또한 잦은 정전 때문에 물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탱크 시장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용한 시멘트로 만든 물탱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일부 장독을 쓰기도 합니다. 장독은 먹는 물로, 시멘트로 만든 것은 빨래나 청소 등으로 씁니다.
손수레로 배달되는 먹는 물 한 드럼은 약 2,000자 정도입니다. 보통의 경우 집을 지을 때 지하수관을 연결, 물을 모터로 끌어올리는 장치를 하지만 그나마도 여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동네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하수관을 연결, 모터와 물탱크를 갖추어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꼭 동네 우물처럼 기부의 생활화입니다. 건물 지하에 시멘트로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고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합니다. 보시는 건물은 얼마 전 지은 것인데 뚜껑도 없이 시멘트로 만든 곳도 있고 역시 얼마 전 지은 옆집은 이런 물탱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달라 지역은 수원이 부족하고 지하수는 짠물이 올라와 쓰지를 못합니다. 건기가 끝날 무렵인 2에서 4월은 만성적으로 물 부족에 허덕입니다. 다행히 엣지에서 건설하고 있는 다리에 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 달라 지역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미얀마 상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물탱크 수입 수요 지속 발생 전망입니다. 물탱크는 미얀마 현지 제작하는 것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태국 수입품을 많이 쓰지만 최근에는 조금 비싸도 품질 좋은 한국산을 선호합니다. 2019년 국가별 물탱크 시장 점유율은 태국 33.37%, 말레이시아 26.31%, 인도네시아 14.95%, 중국 9.83%, 한국 6.56% 순입니다. 최근 들어 미얀마 바이어들이 한국산 GRP 물탱크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그 이유는 경쟁 제품인 말레이시아산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는 폐수의 처리 능력도 10에서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폐수가 잘 관리되어야 끌어올리는 지하수 수질도 나아질 것인데 보시듯 엉망입니다. 아래에서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모기 유충인가 봅니다. 뚜껑도 없고 대충 물길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다와는 그리 멀지 않아 밀물대가 되면 역류합니다. 다행히 넘치는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간다니 양곤 물관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카가 ODA 자금을 앞세워 2040년까지 하루 6억 1천만 갤런의 물을 추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건설 역시 2017년 5개 정수장 건설 사업을 낙찰받은 바 있으며 한국이 상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미얀마의 목숨 건 것처럼 물류 거점을 만들기 위해 ODA 자금으로 엮어 투자하려 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차관을 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차라리 양곤 상수도 사업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PPP 사업 방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국민도 한국에 호감이 있으며 함께 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짝사랑에 그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다음 편에선 왜 미얀마가 물류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